자, 우리 대영재 청어람학원 중2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지금 우리 알다시피 그지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도 아니지. 그래서 손 잘 씻고 가능하면 집에서 나가지 말고 조용하게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좀 쉬고 그렇게 하면서 학원에서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야 된다. 자, 일단 수업하기 전에 책을 펴야 된다. 책. 우리가 전에 심장까지 수업을 했으니까 그 뒤에 호흡과 배설이라는 부분이 있을 거야. 거기 일단 책을 펴고 그 다음에 필기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은 학원하고 동일하고 진행이 되니까 동일하게 파란펜 가져오고 형광펜, 색연필 준비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자.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한다. 자, 호흡이라는 말이 나오네. 호흡. 호흡이 뭘까? 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그냥 숨쉬기라고 알고 있죠. 예, 호흡도 숨쉬기 맞아요. 그런데 호흡은 그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해, 설명이. 그거는 선생님이 조금 보완하는 걸로 하고 일단 줄을 한번 쳐보세요. 자, 어디 줄치냐? 이게 줄자. 호흡. 자, 생명 활동을 위해서 그죠? 줄 쳐봐. 공기 중에 산소를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우리 몸 안에서 호흡결과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작용입니다. 이렇게만 나와 있지. 자, 그런데 사실 호흡은 자, 필기 한번 해봅니다. 자,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자, 호흡은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소화에서 영양소 있지. 우리가 흡수한 이 영양소를 산소를 이용해서 분해합니다. 뭘 이용해서 분해한다고? 산소를 이용해서 분해를 해요. 자, 분해를 하면 뭐가 나오냐면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가 생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생명활동을 하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뭐가 나오냐면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돼요. 그지? 이산화탄소 외에 물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것을 간단한 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자, 호흡은 이렇게 된다. 자, 영양소를 어떤 기체를 이용해서 산소를 이용해서 분해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뭐가 나온다고? 맨 뒤에다가 적어봐. 에너지가 생성이 됩니다. 에너지. 이거는 우리 생명활동에 쓰게 되고 그 과정에서 같이 생성되는 물질이 이산화탄소하고 물입니다. 물. 알았지?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되고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이 과정을 우리가 호흡이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여기다가 형광펜으로 이렇게 이쁘게 박스를 치세요. 넘어가자, 이제. 자, 그럼 호흡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을 우리가 호흡기관이라고 하죠. 뭐 있노? 줄쳐봐. 코, 기관, 기관지, 폐, 그지? 이런 것들을 호흡기관이라고 하고 요 기관들의 모임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호흡괴라고 부릅니다. 됐죠? 자, 호흡괴는 코, 기관지, 폐 이런 무슨 기관으로 호흡기관으로 이루어진 그 기관계를 호흡계라고 합니다. 됐죠? 그럼 호흡기관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자, 코가 나오네, 코. 코는 처음으로 공기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출입구입니다. 그죠? 그 뒤에 코 뒤에 보면 이게 작은 공간이 있지, 그지? 공기가 코를 통해 들어와서 이 작은 공간을 지나면서 공기 중의 온도와 습도가 조절이 됩니다. 우리 몸에, 우리 인체에 적절하게, 적당하게. 자, 그러면 여기를 한번 코 줄치고 우리 코 속에는 너희들 알다시피 털이 나 있지, 그지? 이 털이 그 삐져나오면 보기 싫잖아. 우리가 가위로 막 자르고 하죠. 그런데 이 털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뭐 하느냐 하면은 요 뒤에 보면 우리 코로 들어오는 먼지 있죠. 이런 것들을 1차적으로 걸러주는 역할을 해요, 얘가. 그지? 자, 그 다음에 우리 코 속에 보면 알지? 그 약간 미끈미끈하고, 거무엇, 알잖아, 콧물. 그치? 그거는 이제 점액이, 코 속에 보면 점액이 있죠, 점액질. 약간 미끈미끈한 그런 물질. 점액질도 있다. 그러면 털과 점액이 어떤 일을 하느냐? 먼지도 걸러주고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세균을 1차적으로 거르거나 흡착시켜서 우리 몸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 안전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 여기다 행방편을 붙이고,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죠. 이 뒷부분을 지나면서 공기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역할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호흡은 코로 하는 것이 좋죠. 왜 그런지 알죠? 자, 그 다음에 기관. 기관은 공기가, 자, 그 뒤쪽으로 이제 공기가 드나드는 통로를 말합니다. 그래서 공기할 때 기를 쓰고 기관이라고 하는 거죠. 이 기관은 양쪽에 봐라. 뭐지? 이거 알지? 폐. 양쪽에 우리는 폐를 한 개씩 갖고 있는데, 그죠? 이 폐까지 공기를 운반해주고 배에서 나온 기체를 바깥으로 내보내는 기체의 통로가 되는 것이 기관이다. 자, 그 다음에 폐의 안쪽에 보면은 이 말이죠. 폐의 안쪽에 보면 봐라, 이 기관들이 마치 나뭇가지 치듯이 쭉, 그죠? 가지가지 이렇게 미세하게 갈라져서 폐 속으로 들어간 모습이 보이지? 자, 이것을 우리가 기관지라고 합니다. 지는 가지를 뜻하죠. 가지. 그지? 그럼 줄치라, 형광펜. 기관에서 갈라져서 좌우 폐로 들어가는 이런 가느다란 가지치기 한 기관의 가지, 요거를 기관지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말 나오네. 폐 속에 들어가게 되면 폐 속에서 더 많은, 더 가느다란 미세한 가지로 갈라져서 폐포와 연결이 된다. 자, 이상한 말 나왔습니다. 폐포가 뭘까요? 자, 그러면 폐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한번 해보자. 자, 우리 폐는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이렇게 한 덩어리처럼, 그죠? 한 덩어리처럼 생긴 것 같지만, 그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래서 들여다봅니다. 자, 들여다보았더니, 이 뭐 동글동글동글한 거 무슨 포도송이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이 모여 있는 집합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요때 요 동글동글동글한 거 한 개를 폐포라 그래요. 폐포. 폐포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폐는 이와 같이 수억만 개의 폐포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폐포로 되어 있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거부터 좀 한번 쳐볼게. 자, 여기 수많은 폐포로 이루어져 있다. 뭐지? 폐가, 폐줄치고. 그러면 이놈들이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줄쳐라. 공기와 접촉하는 표면적을 넓혀준다. 즉, 폐가 한 덩어리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폐의 가장자리 부분, 이런 부분만 공기와 접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폐포가 이렇게 수많은 폐포로 이루어져 있을 경우에는 폐포 한 놈 한 놈들이 전부 다 공기에 접하게 됩니다. 그럼 접촉 면적이 엄청나게 많아지겠죠. 자, 그래서 별표, 공기와 접촉하는 표면적이 매우 넓어져서 기체 교환이 효율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폐포 줄칩니다. 폐를 구성하는 작은 공기 주머니, 이런 놈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얘는 기체 교환을 위해서 얇은 한 겹의 세포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일은요. 자, 이게 폐포를 보세요. 이 바깥쪽에 둘러싸고 있는 게 모세혈관이야. 그래서 폐포는 모세혈관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모세혈관으로부터 산소를 받고, 그 다음에 모세혈관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것을 기체 교환이라고 해요. 자, 그럼 줄쳐봐봐라. 뭐 한다고?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이 폐포들이 뭘 해준다고?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기체 교환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 폐포다. 됐죠? 자, 그러면 폐 한번 정리합시다. 폐는 양쪽에 두 개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 둘. 그 다음에 이 폐포는, 폐포란다. 폐는 폐포로 되어 있다. 수많은 폐포로 이루어져 있다. 이유는? 그렇죠. 표면적을 넓혀서, 공기와 접촉하는 표면적을 넓혀서 기체 교환이 유리하게 해주도록 하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됐죠? 자, 기관지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그래서 코로부터 들어온 공기는 기관지를 거치게 되고 배로 들어가면서 수많은 기관지를 통해서 누구와 연결된다? 그렇죠? 폐포와 연결되어 있다. 자, 그래서 폐포와 연결된 요 위에 가지 보이지? 기관지, 그지? 됐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 오른쪽에 조그만 글씨 보면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던 부분이 나오네요. 호흡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자, 궁극적인 목적은 최종 목적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최종 목적이 뭐냐 이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숨을 쉬는 것뿐만 아니고, 자, 줄쳐라. 숨쉬기를 통해서 몸속으로 들어온 산소를 이용해서 아까 영양소를 분해한다 그랬죠.
그래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뭘 얻는 과정이다. 에너지를 얻기 위한 과정이다. 그래서 결국 호흡의 궁극적인 목적이란 뭘 만드는 것이다.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호흡 운동의 원리라고 나오는데, 자, 호흡 운동의 원리가 뭐냐? 자, 아까 폐가 양쪽에 두 개씩 있다 그랬지. 그런데 우리 폐에는 근육이 없어요, 근육이. 그래서 스스로 부풀었다가 줄어들었다를 하지를 못해. 줄 한번 쳐볼래? 형광펜. 폐는 근육이 없어서 스스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즉, 폐가 부풀어 올라야 공기가 들어올 것이고 폐가 수축하면서 공기를 밀어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한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 줄부터 치세요. 갈비뼈와 가로막의 상하 운동에 의해서, 그지? 폐의 부피와 압력이 변한다. 그래서 호흡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하기 전에, 자, 이게 폐를 보세요. 이게 코고 이게 기관입니다. 요 밑에 있는 요게 이거 안쪽에 있는 거 이거 있지? 이? 요게 폐인데 요 폐를 누가 둘러싸고 있어요, 이렇게. 갈비뼈가 둘러싸고 있다는 걸 잘 봐야 되고. 자, 그다음에 요 밑부분에 보면 근육으로 된 두꺼운 막이 있어요. 근육으로 된 탄탄한 막이 있는데 그게 가로막이라고 하는 거야. 일단 그림을 잘 봐두세요. 폐는 뭐에 둘러싸여 있다 일단 갈비뼈로 둘러싸여 있고 그다음에 아래쪽에는 두꺼운 근육인 가로막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폐는 결국 갈비뼈와 가로막으로 둘러싸여 있다. 여기까지만 보고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서 선생님이 설명을 계속할게.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자, 아까 이 폐가 있지. 폐는 근육이 없어서 얘가 스스로 이렇게 크게 부풀어 올랐다가 뭐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할 수가 없다. 부풀어 올라야 이게 공기가 들어올 것이고 또 밀어내고 할 텐데 근육이 없어서 그걸 못 한다 그랬어.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 자, 선생님이 그려놨는데 여기 있는 요 놈 있지, 요 놈. 이 녀석이 갈비뼈를 그린 거야. 갈비뼈? 뼈가 아니고 갈비뼈. 뼈. 다음 요 밑에 있는 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가로막이라고 하는 가로막. 가로막은 다른 말로는 횡격막이라고도 한다 그랬어. 됐지? 그럼 얘들의 상하 운동, 위로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이런 얘기다. 자, 이때에 이 갈비뼈와 가로막이 만들고 있는 안쪽에 공간 있지. 이 안쪽 공간을 우리가 흉곽이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의 폐는 흉곽 속에 이렇게 한 쌍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지? 자, 그러면은 어떻게 공기가 들어오느냐? 이 흉곽의 부피가 늘어나면 돼, 이렇게. 바깥쪽으로 흉곽의 부피가 부풀어 오르면 된다고. 흉곽의 부피가 커지면 공기가 안쪽으로 들어오게 돼. 그지? 그 다음에 이 흉곽의 부피가 줄어들면 공기를 밀어내게 된단 말이야. 그런 논리다. 자, 그럼 여기다가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해볼게. 자, 우리가 숨을 마시는 거, 폐로 공기가 들어오는 것을 들숨이라 그래. 그 다음 공기를 밀어내는 것을 날숨이라고 합니다. 날숨. 표로 만들어 봅시다. 자, 위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필기는 하지 마세요. 지금 설명하려고 그냥 하는 거야. 여러분들 집중하라고 여기 일부러 쓰는 거예요, 선생님이. 생각하라고. 자, 우선 흉강의 부피가 어떻게 돼야만 들숨이 일어날까요? 여기 보세요. 흉곽이 커져야 되겠죠. 이렇게 흉곽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부풀어 올라야 돼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가로막은 어째야 되노? 그러려면 밑으로 쳐져야 되겠죠. 그러면 흉곽이 커진다고 그러면서 공기가 안쪽으로 빨려 들어오게 되지. 그래서 들숨일 때는 흉곽의 부피가 커져야 돼요. 날숨일 때는 반대로 밀어내야 되니까 흉곽이 이렇게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흉곽의 부피가 작아져야 되고요. 됐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흉곽 부피 둘칩니다. 들숨일 때는 흉곽의 부피가 커져야 돼요. 날숨일 때는 흉곽의 부피가 작아져야 됩니다. 그렇지? 자, 그러려면은 갈비뼈와 가로막이 어찌해야 될까요? 갈비뼈와 가로막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자, 갈비뼈. 자, 그다음에 가로막. 한번 볼게요.
자, 갈비뼈는 흉곽의 부피가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보세요.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 위로. 그지? 그다음에 흉곽은 밑으로 처져야 돼. 아, 흉곽이란다. 가로막은 밑으로 처져야 되죠. 그렇지? 그래서 돌숨일 때 갈비뼈는 올라갑니다. 날숨일 때 갈비뼈는 내려가야 돼요. 반대로. 그죠? 그다음 가로막은 들숨일 때 내려가줘야지 부피가 커지겠죠. 내려갑니다. 그리고 날숨일 때는 반대로 위로 올라가서 밀어내야 되죠. 그래서 올라가게 됩니다. 됐죠? 요 원리를 잘 기억을 해야 돼. 자, 그럼 조칩시다. 자, 흉곽이 커지기 위해서는 갈비뼈는 올라갑니다. 형광펜. 그 다음에 흉곽의 부피가 작아지기 위해서는 갈비뼈는 내려갑니다. 반대로 가로막은 커지려면 내려가줘야 되고요. 흉곽의 부피가 작아지려면 가로막이 위로 올라가줘야 되죠. 그래서 올라갑니다. 됐죠?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흉곽의 압력을 봅시다. 압력. 흉곽의 압력. 덜 숨을 때는 공기를 바깥으로 밀어내야 돼. 아, 공기가 안으로 들어와야 되죠. 밀어내는 게 아니고 덜 숨을 때는 공기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 줘야 돼요. 그럼 공기가 들어오려면 내부 압력이 낮아져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흉곽의 부피가 늘어나면서 내부 압력이 작아지게 돼요. 그럼 공기가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반대로 안쪽의 공기를 바깥쪽으로 밀어내려면 내부 압력, 즉 흉곽의 압력이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날숨일 때는 압력이 높아집니다. 됐죠? 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들숨이란 맨 뒤에 외부에서 폐로 공기가 나가게 되죠. 날숨이란 그죠? 흉곽의 압력이 높아지게 되니까 폐에서 외부로 공기를 내보냅니다. 들숨은 외부에서 폐로 공기가 들어오게 되고요. 그죠? 자, 나머지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세요. 다음 기체 교환입니다. 기체 교환. 기체 교환이 뭘까요? 기체 교환이란 필요한 기체는 받아들이고 필요 없는 기체는 바깥으로 내보낸다는 거예요. 즉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거죠. 그걸 맞바꾼다 그래서 기체 교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그러면 기체가 교환되는 원리가 뭐냐? 원리는 여기 나오네요. 기체의 농도에 따른 농도 차에 의한입니다. 농도 차. 기체의 농도에 따른 확산이다. 그렇죠? 그럼 기체는 어떻게 이동을 하느냐 하면 농도가 뭐한 곳에서 그래,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 이동하게 돼요.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체의 농도에 따른 확산이다 이렇게 불러요. 자, 그것에 의해서 뭐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교환되는 것. 그것을 기체 교환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기체 교환을 구분을 해 두었네요. 어떻게? 폐하고 즉 폐포하고 모세혈관 사이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입니다. 폐포에서의 기체 교환. 그러니까 폐포와 모세혈관에서의 기체 교환. 이거를 다른 말로는 외호흡이다라고 합니다. 자, 적어 놓으세요. 외호흡. 자, 그 다음에 훨씬 더 우리 인체에 깊숙한 곳, 즉 세포, 조직 세포에서 일어나는 기체교환이 있어요. 그것은 내호흡이다라고 불러요. 내호흡 필기합니다. 내호흡이다 이렇게 부르죠. 자, 그럼 그림을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여기 폐네요, 폐. 그래서 폐를 좀 자세히 보여주고 있네. 우리 폐는 여러 개의 수많은, 여러 개도 아니고 수억만 개의 폐포로 이루어져 있다. 그럼 이게 폐포죠. 그다음 폐포를 둘러싸고 있는 혈관이 있네요. 이거 혈관 뭘까? 그렇지, 모세혈관. 그죠? 자, 그러면 이거 보세요. 모세혈관에서 모세혈관에서 폐포 쪽으로 전달되는 기체가 뭔지 한번 보세요. 모세혈관에서 폐포 쪽으로 전달되는 기체는 이산화탄소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지. 우리 몸 속에서 만들어진 이산화탄소가 폐포 쪽으로 전달이 되게 되면 폐포에서는 이 이산화탄소를 바깥으로 내보내버립니다.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버려. 필요 없으니까. 됐죠? 자, 그 다음 반대로 또 폐포에서 받아들인 기체가 있죠. 그게 뭘까요? 그렇죠. 그거는 산소지. 그럼 산소는 어떻게 돼? 모세혈관으로 줍니다. 이렇게. 우리한테 필요하니까. 그죠?
자, 다시 우리 몸속에서 호흡 결과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는 모세혈관에서 어느 쪽으로? 폐포 쪽으로 전달이 돼요. 그럼 폐포는 쭉 기관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바깥으로 내보내 버립니다. 반대로 자, 폐포에서 받아들인 이 산소는 어디로 전달됩니까? 우리 몸에 모세혈관 필요하니까 우리 모세혈관으로 줍니다. 그럼 우리 모세혈관이 이걸 받아서 그죠? 어디로 돌아오죠. 폐 속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죠? 이게 바로 외호흡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가 폐포라고 합시다. 그죠? 자, 이게 폐를 둘러싸고 있는 모세혈관이라고 하자. 이게 모세혈관입니다. 됐죠? 선생님이 이렇게 간단하게 그린 거야. 자, 그러면 폐포는 그죠? 모세혈관으로부터 뭘 받아요? 이산화탄소를 받습니다. 이산화탄소를 받죠. 그리고 나서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산소는 그죠? 모세혈관 쪽으로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외호흡이라고 하는 과정이다. 됐죠? 자, 그런데 이러한 과정이 어떻게 일어난다 그랬습니까? 그렇지. 농도 차이에 의한 확산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모세혈관 쪽에서 폐포 쪽으로 전달된다. 그럼 이때는 어느 쪽의 농도가 클까요? 이산화탄소의 농도 비교하면. 이산화탄소가 그렇지. 폐포 쪽으로 가니까 이산화탄소의 농도만 놓고 보면 모세혈관 쪽이 더 높아요. 폐포 쪽이 낮죠. 이해갑니까? 자, 그다음에 산소는 폐포에서 산소란다. 모세혈관 쪽으로 전달이 되죠. 그럼 산소의 농도는 어디가 높을까요? 그렇지. 폐포 쪽이 높지. 그래서 산소 농도가 높은 폐포 쪽에서 낮은 모세혈관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됐지?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기체 농도 어디에서? 그래, 폐포에서. 산소 농도는 폐포 쪽이 높아야 돼요. 모세혈관. 그래서 어디로 이동합니까? 폐포 쪽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가게 되죠. 자, 그럼 기체 이동 출치입니다. 기체 이동은 폐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간다. 왜? 우리 몸에 필요한 거니까. 그죠? 자, 그러면 반대로 이제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어디가 높았습니까? 자, 봅시다. 이산화탄소는 폐포를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 모세혈관 쪽에서 폐포 쪽으로 일단 이동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모세혈관 쪽이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혈관 쪽이 높지요. 그지?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모세혈관 쪽에서 어디로? 폐포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지? 되겠습니까? 자,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 외호흡이라고 한다. 내호흡을 한번 봅시다. 내호흡은, 자, 보세요. 자, 폐포에서 받아들이듯 무슨 기체일까? 이거 안으로 들어가는 기체. 이게 산소입니다. 그렇죠? 산소가 혈관을 따라 쭉 어디까지? 조직세포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면 모세혈관은 세포에게 뭘 줄까요? 이제 산소를 주겠죠. 받아온 산소를 주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요 가운데 이 도넛 모양 보이죠? 이게 적혈구겠네 보니까. 이게 혈관이죠, 혈관. 이게 모세혈관이에요. 그 다음에 주변에 이거 오글오글 이게 뭐 달걀도 아니고 이게 세포입니다. 자, 이 가운데 있는 게 모세혈관이에요. 이게 모세. 그러면 자, 보세요. 세포는 우리 조직세포는 모세혈관 쪽으로 뭘 줍니까? 그래, 가지고 나가라고 이산화탄소를 줘요. 반대로 이 모세혈관, 이 가운데 있는 게 모세혈관이에요. 이 모세혈관은 우리한테 뭘 줍니까? 세포들한테 산소를 주죠. 얘들아, 건강하게 잘 자라라 이러면서 산소를 줍니다. 그렇죠? 이게 세포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다 세포 한번 그려볼까, 선생님이?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이게 세포라고 하면, 자, 우리 세포는 바깥쪽에 둘러싸고 있는 게 뭐라 그랬어? 모세혈관. 모세혈관한테 가지고 나가라고 뭘 준다고요? 그래, 이산화탄소를 줘요. 이산화탄소 가지고 나가라 그러고 모세혈관은 세포 속에 잘 살아라 얘들아 그러면서 뭘 줘? O2 산소를 줍니다. 그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내호흡이다. 이렇게 불러요. 됐죠? 자, 그럼 농도는 어디가 높을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모세혈관에서 세포 쪽으로 산소가 이동을 하려면 산소 농도는 어디가 높아야 될까요?
산소 농도는 여기가 높아야죠. 그죠? 모세혈관이. 당연하지.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세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어디가 높아야 될까요? 그렇죠. 세포 쪽이 높아야 돼요. 예? 자, 그러면 줄을 한번 치면서 정리합시다. 자, 조직 세포는 모세혈관으로부터 산소를 공급받아야 돼. 즉, 산소가 어디로? 세포로 가야 되죠. 그래서 산소 농도는 모세혈관 쪽이 높아야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농도는 반대로 세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가야 되니까 조직 세포 쪽에 이산화탄소가 농도가 높아야죠. 그렇죠? 그럼 정리합니다. 우리 세포 속에서는 모세혈관에서 세포 쪽으로 잘 살아라고 뭐가 전달됩니까? 산소가 전달이 돼요. 반대로 세포는 호흡 결과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를 모세혈관으로 줍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세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전달이 된다. 됐죠? 자, 여기까지 기체 교환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확산이 나오네요.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한번 정리를 하고 갑시다. 자, 확산 줄 치세요. 자, 확산은 농도가 높은 쪽에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퍼져나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있네, 그지? 물속에 잉크를 떨어뜨리면 잉크가 이렇게 퍼지죠. 자, 이런 현상을 확산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저 뒤쪽에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순서대로 자료 보고 개념 다지기 1번에서부터 5번까지 일단 푸세요. 풀고 난 다음에 동영상 볼 수 있도록 하자. 일단 영상 스톱하고 자료 보고 개념 다지기 1번에서부터 5번까지 한번 풀어봐. 자, 그리고 다 풀었으면은 영상을 시작하면 됩니다. 보면서 채점하자. 자, 1번. 그림은 사람의 호흡의 구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A에서 E의 이름을 각각 쓰랍니다. 써봅시다. A는 기관이네요. 기관. 자, 공기가 지나가는 통로인 기관입니다. 자, 그 다음에 B는 그림으로 보아서 뭘까요? 헷갈리네. 자, E부터 봅시다. E는 확실하게 폐포가 되겠죠. 자, 폐포. 자, 그 다음에 D는 밑에 있는 가로막이네요. 가로막. 그렇죠? 자, 그 다음에 B는 기관지라고 해야 되겠다. 그죠? 기관지. 그 다음에 아마도 여기 폐포 같습니다. 그죠? 기관지 끝에 연결되어 있는 거. 자, 이것은 폐포. 자, 이렇게 쓰면 되겠네. 자, 다음. 표는 들숨과 날숨을 비교한 것이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자, 이거는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놓고 하는 게 헷갈리잖아요. 선생님처럼. 자, 삼각형 그려보세요. 됐지? 자, 그 다음에 이게 패를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그려봐봐.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뭐뭐일 때 갈비뼈가 올라간다는데요. 자, 갈비뼈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갈비뼈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흉곽의 부피가 커지겠네. 그죠? 부풀어 오르겠네. 그러니까 무슨 숨일 때? 예, 그렇습니다. 예, 잘했어. 덜 숨일 때 갈비뼈 올라간다. 됐죠? 그럼 가로막은 부피가 늘어나면 어째야 돼?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이게 덜 숨일 때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럼 가로막 내려갑니다. 그럼 흉곽의 부피가 커집니다. 흉곽의 압력은요, 공기가 들어오려면 작아져야 되겠죠. 됐죠? 그래서 외부에서 폐로 들어옵니다. 자, 우리 날숨일대를 한번 그려봅시다. 또 삼각형 그려보세요. 다음에 배 이렇게 그려보세요. 배 두 개 있네. 자, 그러면은 이건 날숨이 되겠죠. 그러면 공기를 바깥으로 내보내야 되니까 어찌 되겠노? 그렇지. 얘들이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이렇게. 반대로 얘는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흉곽이 줄어들겠지. 됐죠? 자, 그럼 흉곽 부피는 작아지게 됩니다. 날숨일 때는. 그 다음에 흉곽의 압력은 높아야 밀어내겠죠. 높다. 그래서 공기가 배에서 외부로 나갑니다.
오케이. 자, 다음으로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의 원리를 쓰라.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의 원리라 그랬죠.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농도 차에 의해서 일어나는 확산이다. 그런 거죠. 조금 더 상세히 이야기한다면 농도가 뭐한 곳에서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 이렇게 공기가 이동하는 것. 그게 바로 기체교환의 원리다. 다음 4번. 자, 요 그림은 아주 중요하니까 설명 잘 드려야 돼요. 자, 이 단원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 그림은 반드시 나오는 문제야. 절대로 빠지지 않고 무조건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우선 여기가 폐포. 그럼 폐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전달되는 기체가 있죠. 그리고 이놈은 우리 세포까지 쭉 갑니다. 그러면 이 빨간색 기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렇지. 빨간색 기체는 산소입니다. 이것도 산소죠. 이런 뭐라고 이런도? 예, 산소입니다. 반대로 바깥쪽으로 나오는 기체가 있네요. 세포 쪽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전달이 되고 우리 혈관을 타고 바깥으로 나온 다음에 폐포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바깥으로 나가버리죠. 그러면 이 파란색의 기체는 전부 다 뭐고? 그렇지. 이산화탄소가 되겠습니다. 요놈도 이산화탄소. 요놈도 이산화탄소가 되겠네요. 됐지? 그러면 AD에 해당하는 기체의 종류는 선생님이 다 썼습니다. A와 B는 뭡니까? A와 B는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는 산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C와 D는 우리 몸 바깥으로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선생님이 보충을 하자면 위에 거하고 관련을 해서 그럼 산소 농도는 보세요. 모세혈관하고 폐포를 비교하면 그죠? 산소 농도는 안쪽으로 갈수록 낮아지게 돼요. 즉 A쪽이 산소 농도가 가장 높아요. 그 다음에 조직세포 쪽이 산소 농도가 가장 낮다는 걸 알아주세요. 그래야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산소는 폐포 쪽이 산소 농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쭉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 그죠? 그다음 반대로 이산화탄소는 세포 쪽에서 바깥으로 나오죠. 그러면 이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그죠?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가장 높은 곳이 산소 뭐고 세포입니다. CH의 농도가 가장 뭐하다? 높다. 누가? 그렇지. 세포가. 그 다음에 바깥으로 나올수록 농도가 낮다는 거죠. 그래서 폐포 속은 이산화탄소 농도가 뭐하게 돼? 낮게 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농도가 높은 세포 쪽에서 농도가 낮은 폐포 쪽으로 이렇게 쭉 이동하게 된다는 거 같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호흡에 대한 설명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골라보세요. 산소의 농도가 가장 높은 곳은 생각합시다. 산소는 폐포 쪽에서 우리 몸 쪽으로 쭉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폐포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우리 세포 속에서 바깥쪽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가장 높은 곳은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가장 높은 곳은 그리고 조직 세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나올수록 농도는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그죠? 농도는 점점 낮아지게 된다. 그치? 자, 그러면 2번. 폐포에서 모세혈관을 거쳐 조직 세포로 이동하는 기체는 안쪽으로 가는 기체니까 산소겠죠. 그 다음에 조직 세포에서 모세혈관을 거쳐 폐포로 나오는 기체는 뭔데요? 이산화탄소가 되겠습니다. 자, 수고했어요. 자, 수험 숙제 낼게. 자, 숙제를 해서 학원에 오게 되면 선생님이 검사하고 풀이를 할 거예요. 자, 숙제는 교재 81쪽. 81쪽에 보면 뭐가 있냐면은 탐구가 있어, 탐구. 선생님이 호흡에 대해서 설명을 한 내용이 탐구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잘 읽어보고 문제 풀기.
자, 그다음에 요즘 82 쪽에 보면 실력 다지기 있어. 실력. 네? 실력 다지기. 자, 실력 다지기는 1 번에서부터 자, 호흡 운동 관련된 문제가 선생님이 보니까 9 번까지야. 그래서 9 번까지 일단 풀어 놓으세요. 됐죠? 자, 그다음에 선생님이 강의를 찍을 수가 있으면 시간이 되게 되면 예정으로는 모레쯤, 늦으면 뭐 빠르면 내일 저녁쯤 배설에 관한 강의도 찍어서 올릴 예정이니까 공지가 되면 문자가 가든지 톡이 가면 그것도 같이 볼 수 있도록 하세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 깨끗이 씻읍시다. PC방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외부 출입, 놀러 다니는 거 당분간 자제합시다. 자, 그리고 우리 모두 몸 건강하게 잘 지냅시다. 그죠? 수고하셨어요.